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해서 다행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복귀해 보면요. 딱 한 달 동안 뜨거웠습니다. 어제 새벽 뉴욕 증시나 비트코인의 급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실제로 조정을 맞닥뜨리니까 꽤나 아팠습니다. 4천을 돌파한 게 딱 일주일이죠. 꽉 채운 7거래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식간에 4,200까지 가더니 장 초반에 4천선이 무너지면서 한때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는데요. 갑작스러운 급락은 상반기 때 겪어봤는데도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도대체 이번 급락의 이유는 뭐였을까요? 새로운 건 없었습니다. 빅테크들 실적 잘 마무리되던 찰나에 갑자기 팔란티어랑 AMD 실적을 기점으로 AI주들의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 오버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고 이러한 걱정들이 나스닥의 급락으로 현실화된 겁니다. 여기에 또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경제 지표의 불투명함은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불확실성으로 귀결이 됐고 환율이 다시 또 1,450원 가까이 급등하면서 매크로 불안이 다시 점화된 건데요. 그런데 이보다는 너무 뜨거웠던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10월 한 달 사이에 카운트를 해보니 650포인트, 무려 20% 가까이 폭등을 했는데요. 후유증이 없을 리가 없죠. 슈퍼위크 에너지까지 다 끌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를 끌고 갈 만한 힘, 신규 호재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 정리를 해야 하는 시기일까요? 일단 업계에서는 과거 강세장에서도 고점 대비 10% 내외 조정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익이나 정부 정책 모멘텀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패닉셀로 마음이 동요되기보다는 건전한 상승을 위한 통증으로 받아들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4천선은 지켜냈는데 잘 버텨내면 더 견고한 힘이 생기겠고 여기서 무너진다면 급하게 끌어올린 마음을 좀 식히는 과정이 될 듯 합니다. 이제 모닝콜이 울리네요.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썰전 풀어가 보시죠. 네, 벌써 11월 첫 주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 장전 썰전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간 진짜 빨라요. 네. 이제 다음 주면 중반인데요. 시장 분위기가 좀 잘 연말처럼 파티로 마무리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새벽 뉴욕 증시 분위기는 다시 바뀌었어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 이유인 즉슨 서비스업 PMI가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민간 고용이 증가한 덕분이란 분석입니다. 근데 서비스업 PMI가 상승한 건 괜찮거든요. 근데 고용이 증가했다라는 건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을 더해주는 요소가 아닌가 싶은데 오르긴 올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경기 부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방어될 수 있다라는 것과 지금 셧다운으로 인해서 정부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민간 고용에 대한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민간 고용이 7월 이후에 처음으로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해석이 많기는 했습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후퇴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특정 섹터에 좀 편중된 상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한 안정을 되찾았다라고 하기엔 좀 어렵다라는 해석들도 뒤따라오는 부분들도 있었고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에 대한 고용은 좀 늘어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은 좀 부진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로만 봤을 때 일단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조금은 후퇴할 수는 있겠지만 경기 방어적인 성격으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고 사실 민간 고용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고 난 이후에 미국 증시 흐름도 긍정적으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우리가 후퇴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경기가 좀 괜찮다라는 부분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분위기에 좀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구탄 지표가 나와도 배드로 해석하기 네. 마련인데 전일에 급락이 워낙 세게 나오다 보니까 일단 실마리로서 긍정적으로 시장이 해석을 하는 듯 보입니다. 지금까지 분위기만 봐서는 오늘 우리 시장도 뭐 조정이 시작됐다라는 표현보다는 건전한 조정이었나라는 과거형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오늘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국내 증시. 일단은 국내 증시는 좀 양호하게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퀄컴이 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네.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가이던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AI 관련된 시나리오가 다시 한번 좀 완성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물론 퀄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까지 봤을 때 지금 실적 대비해서 또 시간 내에 좀 좋지는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AMD와 그리고 우리가 또 팔란티어랑. 팔란티어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뭐 얼만큼 크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요소들이 좀 남아있다는 것은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또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증시가 경신하는데 이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면서 증시 자체에 좀 투자자들의 심리를 긍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10% 정도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는 어저께 또 워낙 흔들림이 강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안정적인 모습을 되찾아가려는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은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어느 쪽에서 가장 빨리 반등이 들어오리라 보세요? 반도체가 시나리오가 가장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괜찮게 올랐죠. 네, 그래서 일단 미국도 그렇고 물론 이 어저께 이제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왔던 연유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결국에는 AI 버블 거품이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초점을 맞춰서 나스닥이 2% 정도대 하락이 나왔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당연히 시장은 가장 낙폭이 컸고 시장을 끌어내린 이유에 대해서 이제 명분에 대해서 만약에 진짜 이게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하락이라고 한다면 반등세가 강하지 않았겠지만 일시적인 부분 그리고 시장이 좀 안정세를 찾았을 때 어디가 가장 빠르게 반등을 했냐 그리고 강하게 반등을 했냐라고 봤을 때는 반도체 쪽이 좀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팔란티어도 되게 관심 있게 어저께 봤는데 네. 장 출발했을 때까지만 해도 21선 아래를 화해를 해서 좀 오늘도 하락을 하고 완전히 추세가 무너지나라는 좀 우려를 했는데 이제 아침에 보니까 아랫골이 달고서 21선 위에서 또 마감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으로 봤을 때 여전히 AI 관련된 뭐 버블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 불식됐다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는 그래도 좀 견조하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AI 쪽, 반도체 쪽이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또 마음에 좀 걸리는 건요. 엔비디아가 전일장에선 또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1% 내외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반등이 들어온다면 반도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즘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두 종목이지 않겠습니까? 이쪽은 매수 기회였을까요? 혹시 오늘 반등을 한다면 오늘도 들어가도 괜찮을지 아마 그 부분이 우리 시청자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저께 이제 SK 하이닉스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9%에서 1%까지 네.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에 대한 대기 자금,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올렸다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아닌데. 정도인데 네. 그만큼 SK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것과 또 어저께 오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HBM4 관련돼서 가격을 50% 인상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시장이 지금까지 가져갔던 컨센서스보다 영업이익단에서는 훨씬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금
증권사가 목표가를 100만 원까지 나온 상황 속에서 맞아요. 물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100만 원에 대한 목표 주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그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근거치가 더 명확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HBM4 관련돼서는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었고 또 만약에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500대 초반일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협상을 또 따냈어요. 그 부분을 보면서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영업 이익에 대한 확대 부분들을 더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겨났고 지금 뭐 디램 가격도 범용 디램 레거시 쪽도 계속해서 가격 상승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낸드까지도 가격 올라오는 추세이니 시장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지금은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금 반등이 들어온다면 조금씩 사업 모아 가는 타이밍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비슷한 결이겠죠? 저는 두 기업 다 긍정적으로 네. 보는데요. 이제 뭐 시각에 차일 수 있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4 관련돼서 아마 SK 하이닉스가 좀 더 강할 수는 있겠지만 삼성전자도 지금 HBM3 이 12단에 대해서는 모든 그쵸. 고객사에 출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HBM4 관련돼서도 일시 디램 쪽에 지금 연구원들을 네. 돈을 최근에 좀 많이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쪽으로. 그 얘기는 HBM4에 대한 성공률까지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이 훈풍이 그러면 삼성전자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시름 났습니다. 일단 뭐 오늘 시장 열려봐야 알겠지만 일단 긍정적인 뷰는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면 원전도 당연히 AI에서 우리 확장판으로 다뤄봤던 부분이니까 긍정적이겠네요. 네, 어저께 이제 네. 오클로도 그렇고 SMR도 그렇고 뉴스케이퍼나 네, 다 좋았어요. 반등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다 전반적으로 좋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 훈풍을 그대로 받아갈지는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실적 발표를 했고 예상치보다 좋지는 미스가 못했어요. 났죠. 네, 연결 자회사들도 어려웠고 지금 두산 바켓 쪽 그리고 그 퓨얼셀 쪽이 좀 안 좋았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집중해야 봤던 에너빌리티 쪽도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번에 실적부터는 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미스가 났다라는 부분은 이제 당장은 투자자들의 심리로 하여금 조금은 좀 위축시킬 수는 있겠지만 시장의 방향성이라던가 그리고 가스터빈 관련돼서 지금 빅테크 수주들이 시작된 기점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좀 더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우상향 기조라든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기조 자체는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성장에 좀 더 시장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근데 좀 대량으로 매도하는 포지션이 좀 걸리는데 이 부분은 괜찮겠습니까? 근데 외국인 최근 포지션을 보면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렇죠. 그 두 개의 매도가 크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과정 속에서 뭐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들이 좀 나온 부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그들의 매수가라든지 이런 평균 단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낮죠. 네, 좋기 때문에 그렇죠.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들이 좀 나온 게 아닐까라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걸립니다. 뭐 여러 가지로 펀더멘털의 훼손은 없는 건 반도체랑 동일합니다. 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말씀 잘해주셨지만 어닝 미스가 났는데 앞으로 수주 가이던스는 상향을 했어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4분기 실적을 보고 가자라고 해서 이렇게 주가를 올린 거지 않습니까? 괜찮다, 그대로다라는 겁니다. 친환경은 어떻습니까? 어제 하나솔루션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요. 15%가 급락을 했어요. 우리가 원전 다음에는 전력 같고요. 이제 원전, 친환경, ESS 이렇게 좀 넓혀가자라는 팁을 들었었는데 그 얘기가 좀 무색할 정도로 많이 급락을 해서 물론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는 하루였지만 그 폭이 훨씬 컸어요. 이유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하나솔루션은 어저께 가이던스를 좀 안 좋게 제시를 했어요. 4분기. 그래요? 네, 4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우려가 좀 커졌고 그러다 보니 시장은 사실 지금 다 어려운 구간 속에서 만약에 시장이 다 같이 밀리는 구간 속에서 실적을 내고 가이던스를 상향하는 쪽에 기대 심리를 갖지 가이던스를 하락
제시를 하는 쪽으로 기대 심리를 갖기엔 사실 무너지죠. 어렵잖아요. 아.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영향력을 좀 끼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저께 거래량이 실린 좀 장대 음봉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보유하신 분들은 우려가 좀 될 수는 있는 상황일 수 있겠다라고 보는데 네. 오늘 시장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가치 회복력을 좀 찾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오늘 혹시라도 시장이 반등하는 데 있어서 추가 네.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약간은 비중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대응적인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 네. 매수를 고민할 때는 아니네요. 네. 하나솔루션뿐만 아니라 뭐 HD 그쪽도 가치인 거죠. 친환경 쪽 전체적으로. 네, 일단 HD현대 에너지솔루션도 되게 좋았어요, 어제, 네. 최근에. 근데 일단 HD현대 에너지솔루션 어제 같이 밀리기는 했지만 네. 개별적으로 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달리요. 네. 네, 좋습니다. 친환경 관련해서는 일단 하나솔루션의 회복력을 좀 지켜보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승 탄력이 가장 먼저 들어올 곳도 어디인지 점검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첫 번째는 바이오인 것 같아요. 메세라 덕분에 버틴 건지 진짜 타이밍이 좋게 계속 학회도 진행되고 있고 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그런 건지요. 만약에 메세라 덕분이었다면 오늘 새벽에 메세라는 그냥 그랬습니다. 전일에 너무 급등을 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장이 최근에 이제 어제 그제 조정이 나왔고 그 전으로 또 돌아갔을 때 이 며칠간의 행간을 봤을 때 외국인들은 대형주에서 매도를 좀 하는 그쵸. 모습을 보여줬고 매도를 하면서 어느 쪽으로 자금이 좀 이동을 했나라고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바이오였죠. 이동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줬고 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는 제약바이오의 시대가 왔나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포착이 됐었는데 네. 이 시기적으로 또 좋게 뭐 SK바이오팜이 실적을 잘 내거나 네. 아니면 메세라 관련돼서 또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왔고 뭐 D&D 파마텍도 그렇고 비만 학회에서 이번에 또 동아 ST 한미약품 이제 결과치를 또 발표를 해요. 그러다 네. 보니 이런 일정적인 부분들까지도 같이 좀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졌고 며칠 동안 AI 관련돼서는 워낙 과열로 그동안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다 보니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피로도라던가 그리고 과열에 대한 좀 부담감이 그 수급을 좀 받아내는 섹터가 제약바이오였고 오늘 또 민간 고용 지표에 따라서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짝 후퇴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심도 조금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오늘이 가장 좀 저는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중요한 흐름이랄 거라고 보고는 그래요. 있는데 뭐 하반기 그리고 내년 네. 초까지 제약바이오 일정들이 계속 빼곡하게 있죠. 있어요. 네. 빼곡하게 있고 또 참여하는 기업들의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 결국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은 여전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라는 건데 네. 혹시 어떤 기업을 가볼까요? 저는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일단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플랫폼.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고 또 이제 정말 FDA를 승인을 받으면서 키트루다 SC로 통해 네.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그 시즌으로 또 돌입을 하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돼서 여전히 좀 매력적이다. 그래서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 갖고 있는 쪽을 여전히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오는 계속해서 긍정적이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 한번 챙겨보시고요. AI 네이버의 움직임이 어제 저는 상당히 뜻밖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이유는 AI로 시작된 버블이기 때문에 AI가 묻은 반도체 뭐 다 빠졌지 않습니까? 로봇까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름 AI 대장으로 꼽히는 네이버가 나홀로 상승을 했어요. 실적도 봤더니 컨센 부합이에요. 다음 주도주에 대한 시그널일까요? 네, 실적이 이번에 좀 잘 나왔는데 커머스 쪽이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네이버가 좀 실적에 대한 부진이라든지 경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협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컬리라든지 이쪽이랑도 손을 잡고 우버랑도 손을 잡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결과치를 좀 도출을 해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시장에서 좋게 보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온 서비스 AI라고 해서 네이버가 가지고 있던 플랫폼에 AI를 접목을 했고 그게 처음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실적으로 끌어줄 수 있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반응과 달리 네. 이번에 커머스 광고 쪽 다 보면 AI, 이 온서비스 AI가 실적을 도출해냈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는 AI 전략이 먹혔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상치보다 엄청 뛰어난 실적을 보였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흥행 자체가 이제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좀 무게중심을 가져갈 수 있게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지금 GPU 6만 장을 또 공급받으면 피지컬 AI 쪽으로 가장 우리나라 그렇죠. 안에서 빠른 속도로 AI 시대의 좀 확장판, 소버린 AI 2.0을 구현해낼 수 있는 기업이라는 평가도 같이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성장과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둘 다 좀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계속 긍정적으로. 네, 저는 네이버는 좀 어.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의견 이번 주에 2번이나 나왔네요. 자, 이게 분위기가 바뀌려고 하니까요. 그냥 순식간에 긍정적인 호재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제 물론 단독 기사긴 한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테슬라가 아니라 오라클의 ESS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사 측에서는요, 계약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 이게 팩트인데, 일단 업계 안팎에서는 협상이 이미 다 마무리됐다라고 통상 여겨지고 있어요. 이게 실제라면 테슬라 지금 공급가의 2배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ESS 배터리 업계에서는 최고 대빵이 된 거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뭐 반도체 반등도 기대가 되지만 저는 2차 전지 쪽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아침에 확인한 걸로 봤을 때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괜찮은 모습을 네. 보여줬어요. 5%, 물론 네, 이제 뭐 테슬라를 통해서 상승을 하는 2차 전지주들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ESS 쪽으로 아무리 회사가 부인을 했어도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3조 규모의 ESS 테슬라향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 근데 이야기는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셀 업체들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ESS 수주를 좀 본격화하는 시기가 도래를 했다라고 시장에선 평가할 수 있고 이게 결국에는 탈중국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네. 어떻게 보면 증명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서 기대 심리는 좀 여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저께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삼성 SDI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단기적으로 굉장히 가파른 시세 이후에 살짝 조정이 나왔지만 21선을 훼손하지는 않으면서 단기적인 탄력도를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로 좀 위치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2차 전지주들이 이제 대세 상승이 시작될 거예요라고까지는 좀 이르기는 하지만 단기적인 탄력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계에서 지금 HBM을 놓고 패권 싸움을 갖고 있는 지금 약간 삼성과 SK 느낌이지 않나? ESS계 삼성과 LG 에너지 솔루션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이지은 대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